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방금 FOMC가 마쳤고 시장은 폭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물론 중화권 증시 강력한 숏 커버링도 있었고요. 하지만 FOMC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입장에서 처음에 갭 상승의 시장을 따라잡은 투자자들은 아마도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중에는 엄청 내렸거든요. 파웰이 그 기자회견 이후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인데 고점 대비 진폭이, 그러니까 오전장 나스닥 고점에서 내려온 폭이 2.5%나 가까이 돼요. 어쨌든 시장은 변동성을 확실하게 죽이면서 강력하게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을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대응 전략까지 델타1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나스닥이 반등을 한 것 치고는 갭 상승폭이 그닥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초가 이후로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가 있었죠. 현물 매도야 뭐 최근에 계속 나왔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홍콩이 초반 급반등을 했지만 반등 이후에는 매도 물량이 솔솔 나오면서 전일 상승분을 제법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일 시장의 차이라면 외국인들이 드디어 현물 매도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사흘간 하루에 6천억 이상 현물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매도량을 줄였어요. 선물 시장이야 최근에 그 하락을 할 때 같이 선물 매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시장의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선빵을 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투신이 오후 1시부터 선물 매수를 시작해서 무려 6,450억 원을 매수로 질러댔습니다. 오후 1시부터 질렀으니까 시간당 2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를 한 것이고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로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되기도 했어요. 뭔가 재밌죠. 이렇게 선물 매수를 베이시스까지 키워가면서 하는 경우는 외국인이 시세를 주도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외국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투신이 시세를 주도했다는 것, 그리고 투신이 네이키드로 상방을 질렀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다고 봐요. 오후 1시, 그러니까 중국 오전장 마치고 류호 부총리가 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1분기 부양책 확실하게 하겠다.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ADR, 거기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이슈가 있는 거, 이거 미국, 중국 감독기관까지 끼리 협의를 해서 별일 없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 지금 계속 조사하는 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달래자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한 매수세냐면요. 제가 트레이딩을 한 18년 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뚱뚱한 콜옵션이 하루에 20배가 났어요. 보통 이렇게 뚱뚱한 콜옵션은 죽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실제로 어제 그 아시아 세션 초반에 홍콩 증시가 갭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쭉 밀렸어요. 근데 3% 갭상승을 했는데 밀린 동안 외가 콜옵션 다 죽었어요. 등가에서 한 4회가 5회가 정도만 살아있고 나머지 콜옵션 계속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콜옵션이 오후에 장마감 때까지 20배가 난 거예요. 야, 지수 상승률은 말할 것도 없죠. 두사 지수가 나왔으니까요. 정말 올해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라 다이나믹 월드 같아요. 월화 이렇게 풋옵션 감마가 터지면서 10배 넘게 시세가 나면 보통 수요일 정도는 옵션 가격이 휴식을 취하는 게 정상인데 참 달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죽을 날, 그러니까 잔존일이 얼마 남지 않는 극외곽형 옵션들이 관뚜껑 열고 들어가기 전에도 이 류호 부총리 구두 개입으로 살아나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홍콩 지수는 최소한 당분간은 며칠 정도는 추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오후 3시 이후 또 계속 해지 매수가 들어와서 가속도를 붙였거든요. 이게 올해 들어선 제일 강력한 숏 커버링 같아요. 하여튼 콜옵션을 싸게 파는 애들이 선물 매수를 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숏 커버링이 지속될 것이다 그 얘기했고, 투신이 홍콩 시장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선물 매수 베팅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또 베이시스를 개선시켜가면서까지 선물 매수를 했으니까 저는 이것도 FOMC에 대한 베팅을 긍정적으로, 즉 이벤트 소멸로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물 시장은 그 외의 플레이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선물 비결은 2600계약 가량 감소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해볼게요.
드디어 이 백오데이션이던 베이시스가 붙었다는 거, 콘텐츠 쪽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닌 투신이 상방을 질렀다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지수를 막판에 당겼을 때 콜옵션 가격은 얼마 살아나지 않았고 풋옵션 가격이 아주 확실하게 죽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반등할 때 장중에 콜 미결은 외 가격들이 골고루 늘어났어요. 그런데 풋옵션 미결은 얼마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콜옵션을 바닥에서 때린 시장 참여자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길 갭 상승이 나올 경우 콜옵션 환매로 인한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 풋옵션은 그동안 미결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는 뭐 자유롭게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하튼 시장이 축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롱으로 전환해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강세 모드가 지속될 것 같아요. 참고로 최근 한국물 ETF에 대한 환매가 계속 나왔는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EM 인덱스가 무려 6% 넘게 상승하면서 EM 바스켓에 대한 매수세도 있었는데 별도로 한국물 ETF인 EWI가 무려 4.38%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입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 롱 관점 계속 유지합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도 아시아 세션 후반에 시장이 폭등하면서 함께 리스크 온 모드가 돼서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옵션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지라 이 초반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장중에 눌리기를 거듭했는데요. 그렇게 14,28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던 증시는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15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회담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시적으로 강력한 숏 커버링을 주게 돼요. 이때 증시도 올랐지만 통화시장에서 유로화가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하지만 딱 그것이었고 그 뒤로는 아주 징글징글한 양매도장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FOMC 기자회견 직전까지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본장에서의 갭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시장이 옵션을 죽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하방 시세도 연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옵션 만기인지라 이틀 연속으로 시장은 이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의 핵심은 FOMC였어요. 그래서 통화시장도 유럽 세션 장초반에 리스크 온으로 인한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오지달러 등 대부분이 비달러 통화가 강세였어요. 특히 유로화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때문에 장중에 초반에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얻어맞기를 반복해서 FOMC 금리 결정 이거를 보고 나서는 투자자들이 좀 충격을 받죠. 특히 점도표를 본 투자자들이 많이 충격받고 그래서 유로화를 중심으로 비달러 바스켓을 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이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 정도 톤이면 뭐 시장이 다 반영한 거 아니냐 하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지달러를 포함한 비달러 바스켓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오지달러는 장중 조정을 뭐 1% 넘겨준 거를 거의 더블로, 그러니까 종가를 1.4% 올려놨고 유로도 마이너스 같던 것을 플러스 0.7% 이상 상승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지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바닥을 찍은 것이 되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가 계속 올라와서 결국 유럽 마감 때 톤당 1만 달러를 넘겨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 과매도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데요. 이제 구리 가격은 확실히 이제 톤당 1만 달러를 넘겨서 횡보기를 거쳤다가 점점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 기름 시장은 옵션 만기를 지금 하루 앞둔 상황이라서 계속 상단이 막혀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슈로 잠시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비추세로 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동안의 전쟁 이슈로 올랐던 구간은 텍사스 기준 102달러부터 130달러라고 봐요. 그리고 102달러부터 90달러까지는 그 중국이 락다운 관련된 우려로 내려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102달러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름 시장만큼은 저는 100달러 이하에서는 계속 풋매도 관점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해요. 특히 최근 시장이 급락으로 풋옵션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풋 80, 85달러 같은 거 이런 거 자신있게 매도를 쌓아가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 이런 양측이 돈의 목소리가 들려서 기름값이 내려가면 더욱 자신있게 기름 풋매도를 해두겠습니다. 채권 시장 이야기는 FOMC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으므로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후반이 급등, 그리고 미국 세션 초반에 있었던 유럽 증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제기, 뭐 이런 것으로 갭 상승한 상태에서 또 급등을 했는데요. 근데 트레이더라면 눈여겨볼 만한 상황들이 있었죠. 바로 13,820선에서 13,853, 850, 요 나스닥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매도 압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초반에 그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매도를 맞은 차에 유럽 마감할 때까지 횡보를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럽 마감하고 나서는 다시 밀리기까지 했는데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밀린 것도 그렇지만 단기물 중심으로 채권 가격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이 점도표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뭐 6회 인상이냐 7회 인상이냐 이런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점에서의 매물을 모두 얻어맞은 나스닥 지수는 새벽 2시 25분까지 눌리면서 거의 뭐 오전장 상승을 대부분 반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냐 하고요. 자, 이럴 때 투자자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는 게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르긴 했어도 변동성 선물이 어제부터 콘텐고로 전환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해지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성명서 발표 전에 밀린데도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성명서 발표에 시장이 나름 충격을 받아서 나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선에 근접할 정도의 급락이 나왔는데도 변동성은 전일 종가선조차 넘지 못했어요.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는데도 말이죠. 근데 이는 이번 주가 미국 옵션 만기주고 또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더 이상 하방 쪽으로 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마켓 타이밍 차원에서 개장 초 추격해서 매수를 해서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은 FOMC 의사로 공개와 뭐 기자회견 전후로 마이너스까지 주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마이너스인가 하면 장중에 나스닥은 거의 뭐 플러스 3%를 갔던 것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를 밀었어요. 멤버십 회원들께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빅 이벤트를 두고 있을 때는 오전장 상승은 뭐 유럽 시장 상승과 함께 단기 매수로 따라가되 해당 구간은 특정 구간 이상에서는 아예 추격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매수 단타만 하다가 유럽 마감 이후에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성명서 발표 때도 매매하지 말고 기자회견 시작할 때만 매수를 잡자.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이런 전략을 짠 배경은 지금 시장이 과매도 온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완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면 종가 저가를 눌리면서 그때는 변동성 폭발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 뒤로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400에서 14,300 이 구간에서는 그냥 뭐 기자회견 동안 받자. 그런데 그걸 종가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13,200선 거기를 깨고 내려가면 종가에 그러면 뭐 다 잘라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자회견 때 잡은 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버려 둬야 되고, 특히 기자회견 마치고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숏 커버링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특히 이젠 제가 제일 확실하게 느껴졌던 게 새벽 4시 20분에 기자회견이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 매물을 다 소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거는 오전에 13,820 그리고 13,850 이 구간에서 숏이 쌓였던 게 이건 무조건 다 청산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종가까지. 그러면 아시아 세션 초반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개별 종목들 보면 베타가 큰 뭐 테슬라 같은 게요 다시 뭐 840달러 선 올라갔고, 파페치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제가 노리고 있는 종목들도 뭐 10% 이상 강력한 반등을 보였고요. 중국 관련 ADR 같은 거는 뭐 기본이 두 자릿수 반등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일부 종목들은 40% 이상 상승을 하게 됐죠. 아주 살벌한 숏 커버링이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콜옵션 홍콩 지수 콜옵션을 하루에 20배를 보내버렸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자, 다시 이제 FOMC 관련해서 채권 시장의 반응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 좀 중요한 게 처음 성명서가 발표되었을 3시에 왜 나스닥이 급락했는가 요거예요. 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2년물이야 뭐 진짜 역전됐고, 어제는 5년물과 10년물마저 스프레드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단기물은 금리는 세게 올랐는데 장기물 금리는 얼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으로 이러면 뭐 경기 침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로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고 봐요. 실제로 점도표를 보면 단기금리 상승폭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데 장기금리에 대한 전망은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물가 급등이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건데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좀 불확실하지 않겠는가 라는 게 기자회견 전에 그 성명서를 본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나스닥을 숏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나스닥이 기자회견 전에 미리 밀려버리면서 파웰에게 야, 너 기자회견 똑바로 해. 이런 압박을 준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파웰은 기자회견 내내 시작하자면서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 경제 건실하다. 계속 기자회견 내내 미국 경제 괜찮다니까 그걸 압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 금리 인상 너 걱정하지 마. 경제가 워낙 좋고 고용도 이제 금리 인상하기에 충분하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더 이상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수는 급등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지수가 종가 고가로 가면서 달러에 대한 과매수 부분도 가라앉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 견딜 수 있는 결론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장기 채권은 단기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3월물 옵션 만기는 내일인데 이렇게 와리가리하면서 대충 마무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이 폭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 360을 넘어서면서 선물 매도 엣지를 야간 시장에서 모두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370 콜매도 그리고 320 풋매도 갖고 있는데 양매도만 갖고는 있지만 그간 콜옵션 매도 친 게 아마 평균 단가를 넘겨서 마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콜매도는 절반을 시초가에 자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풋옵션은 이제 340 이하는 휴지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풋옵션은 매도는 당연히 들고 있고 계속해서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도를 쌓을 겁니다. 특히 풋옵션은 변동성이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죽지 않다가 확실하게 평균 발행 단가를 하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 350 이하의 풋옵션들은 다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장의 특징을 잘 보면 갭으로 움직인 상황에서 장중에는 거의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포지션을 잡고 드라이브하는 세력들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급이 바뀌기 전에는 추세적 상승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계획이에요. 첫 번째는 며칠 동안 시장이 외부 이슈에 따라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소폭이나마 현물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두 번째는 콜옵션 가격이 정렬되면서 환매 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는 것인데요. 콜옵션 가격은 시장이 내려온 동안 미결제 약정이 제법 증가했지만 아직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이라 바로 환매 시세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장중 조정을 이용한 푼 매도를 쌓아서 현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밀릴 때마다 더욱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을 잡을 계획이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로 숏을 볼 계획을 짰는데 비달러 바스켓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중이라 당분간은 유로 숏을 좀 참아야 되겠어요.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라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지만 숏으로 막 밀어버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구리롱, 오지달러롱, 독일국제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 그리고 나스닥 매수분은 그대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내일은 유럽이나 미국 시장 옵션 만기 하루 앞둔 상황이에요. 장중 조정은 매수 위기로 삼고 대응할 것이고요. 변동성은 오를 때마다 팬다, 이렇게 베팅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